알려주는 진짜 재테크 쌤 누나 쌤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3월이 되었으니까 아마 연말정산 다 끝나서 관련해서 환급금 받으셨거나 아니면 추가 납부하셨거나 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12월 달에 막 부랴부랴 하시는 네.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금저축 지금이라도 뭐 가입하세요. 네. 뭐 세제 효과가 이만큼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연금은 다 노후 때문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죠? 네, 일단은 연금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연금이 네. 있어요. 그 우리나라- 공적연금이라고 네, 하죠. 공적연금 의무가입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던 아니던 사업을 하셔가지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있고 이건 뭐 의무적이니까 네.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에서 떼버리고 네, 그래서 9%를 떼서 회사랑 반반. 근로자가 반반. 네. 근데 사실 이 금액으로는 좀 부족해서, 왜냐면 한도 금액이 있으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개인연금도 있고 또 요즘에는 퇴직연금도 네. 있고. 이렇게 연금 종류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공적연금이랑 사적연금 중에는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 있고, 뭐 다른 노후 대책 방법 많죠.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금융상품, 주식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식으로 노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것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개인연금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를 보면 일단 개인연금, 뭐 연금보험, 연금펀드 이런 게 있고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뭐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한 번쯤 단어는 들어보셨죠? 네, DBDC 이름이 좀 맨날 헷갈리는데 맞아요. DB는 확정급여형, 그리고 DC는 확정기여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 퇴직연금. 그래서 좀 큰 틀만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 DB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운용을 하고 나중에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DC는 반대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근로자가 운용을 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아가는 방식이고, IRP는 말 그대로 개인이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연금 운용하는 거죠. 네, 연금인데 다만 퇴직 후에 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가는 형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형 연금 IRP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네, 바뀌었어요. 자영업자도 할 수 네.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퇴직하고 나서가 아니라 55세 이후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거로 바뀌었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개인연금이나 IRP나 다 같은 연금이어서 소득세법에서는 연금 계좌라는 큰 상품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개인연금이 어떤 세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먼저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부랴부랴 가입을 하는데 이 연금계좌는 세액공제가 개인연금 저축에 한도를 400만 원으로 두고 있죠. 네, 400만 원의 효과는 13.2% 또는 16.5%의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네,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한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뜻이고요. 금액이 13.2%랑 16.5%가 차이 나는 경우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네, 총 급여 5,500만 원 그리고 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초과하실 경우에는 13.2%. 네,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16.5%일 때 400만 원 불입했다. 라고 하면 66만 원의 세금에서 환급이 되는 거나 아니면 납부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죠. 세액공제니까요. 근데 13.2%일 경우에는 52만 8천 원. 네. 꽤 큰 금액이에요. 네, 금액이 커요. 400만 원 넣는데 바로 그만큼 수익률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선이자 같은 거죠. 선이자 50만 8천 원이면 크니까요. 네, 그러니까 400만 원인데 66만 원 돌려받았지만 400만 원이 투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것 때문에 연금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납부세액이 커질 것 같으니 12월 달에 400만 원 꽝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것도 좋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더 세금이 좀 많이
있어서 추가로 납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연초부터 시작하시면 운용기간이 더 늘어나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연말에 세제 혜택을 기대하신다, 아니면 작년 연말에 잘 써먹으셨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지금 불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물론 시기는 중요하겠지만요. 만약에 더 하고 싶다, 난 400만 원 말고 더 하고 싶어, 그러면 다른 방법이 또 있죠. 네, 자, 개인연금 계좌, 그러니까 IRP 계좌에 추가로 불입이 가능합니다. 네, 개인 퇴직연금 계좌. 네, 300만 원이 추가로 불입이 가능하고요. 총 700만 원이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풀이 700인데 개인연금으로 400만 원 채웠다면 IRP에서 300을 채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때도 300만 원에 대해서 똑같이 16.5%, 13.2%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총 7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금액이 무려 115만 원 정도가 돼요. 16.5% 하면요? 네. 와, 크네요. 그럼 13.2%할 경우에는 32만 4천 원. 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이자 효과가 커요. 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급여가 높으신 분들, 네. 총급여가 1억 2천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 1억이신 분들은 한도가 조금 달라요. 네.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분들은 연금저축 공제 금액이 400만 원이 아니라 한도 금액이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는 300만 원만 넣고 IRP에 추가로 400만 원 넣으시면 똑같이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똑같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전체가 700인 건 그대로인데 이거를 개인연금으로 채울 거냐 IRP로 채울 거냐의 차이니까 사실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700은 채울 수 있으니까요. 뭐 세제 혜택도 똑같이 13.2거나 아니면 16.5거나 그 차이니까 어떤 금액이든지 상관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뭐 예전과 같이 400만 원 놓고 300만 원 넣어야겠다, 그 개인에다가 개인 연금에 400만 원 놓고 IRP에 300 넣어야겠다 했는데 연봉이 오르셔가지고 1억 2천이 넘으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좀 조절을 해 놓으셔야 700을 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금 계좌는 납입하실 때 효과가 있어요. 납입하는 금액의 13.2%, 16.5%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즉각적으로 환급 효과,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죠. 다만 대신 나중에 찾아갈 때 과세하잖아요. 나중에 운용해서 연금으로 받으실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네, 연금 과세는 근데 이제 1,2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공적연금으로 받는 연금은 제외하고 이 사적연금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연금소득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개인연금은 IRP 포함해서 55세 이후부터 받으시는데 55세에 다른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회사를 다니셔서 소득이 되게 많으신 분이 연금을 개시하셔가지고 1,200만 원이 넘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금 받으실 때 보면 좀 조정해서 받으시기도 하고 소득에 따라서. 네, 연금은 말 그대로 노후를 대비하는 거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다 멈추신 이후에 그때 받아가시는 게 진정한 세제 효과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 가입 요건이 있을까요? 옛날엔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단 아무나 가입하실 수 있는데 지켜야 될 게 5년, 10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5년 이상 불입을 하셔야 되고요, 유지 기간이. 그리고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도 10년 이상 나누어서 받으셔야 돼요. 받으실 수 있는 나이도 있죠. 네, 나이는 55세입니다. 네, 국민연금 나이는 65세. 물론 뭐 좀 전에 신청하면 조기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소득이 없으면 뭐 조기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연금 보통 65세에 개시가 돼서 뭐 공적연금은 65세 이후에 받으시면 되고 사적연금 이런 연금저축은 55세에 받으시면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5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되게 노후가 안전하게 준비가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흘러가면 좋은데 중간에 사실 5년 동안 납입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10년에 안 보내서 받는 것도 나는 그냥 몽땅 받아서 내가 알아서 할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맞아. 해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55세까지 퇴직연금 어떻게 기다려? 겠죠? 퇴직연금 당연히 해지했죠. 저도. 네.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에 투자 자금이 개인이 납입해서 세제 혜택권 자금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율이 정해져 있죠. 네, 16.5%입니다. 대신 이 16.5%, 그러니까 중도에 약속한 기간을 잘 못 채우시고 환급 받으실 경우에 16.5%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진 않아요. 분리과세한다고 하죠. 16.5%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16.5% 세액공제 받으신 분들은 사실 똔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3.2일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돌려받은 금액 전체에 관세. 대해서. 이게 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죠. 또 과거에는 또 이게 종합소득까지 가세됐었어서 네, 그나마 그 뭐 부분은 이게 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아무튼 연금의 경우에 중도에 해지하시면 16.5% 과세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제 효과를 나는 보고 노후 준비도 알차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가입을 하면 될까요? 뭐 가깝게 은행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증권사 방문하시면 되고요. 왜 은행이랑 증권사 이 두 개가 금융상품 파는 데잖아요. 네.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펀드도 있고 보험도 있고. 네. 뭐 하셨어요? 저는 펀드 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네. 보험했다가 해지하고 네, 그때는 옛날이라 막 다 내고 그리고선 좀 물론 이제 비하인드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펀드 했죠. 아무래도 증권에 다녔으니까. 펀드 수익률이 근데 지금 작년에 아니 좋은 적도 있어요. 그죠, 좋은 적도 네, 있죠. 2017년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 중지기간. 등직이 안 나. 근데 지금 납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지. 마이너스일 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올라오니까 아 이제 할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꾸준히 펀드 저는 근데 연금에 그래서 장점이 옛날에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지만 저금통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면서 뭐 주가가 뭐 어떻게 되든 이렇게 계속 불입하게 되면 중간에 효과가 있는 거니까. 400만 원만 생각하면요. 700만 원 아니고 연금만 생각했을 때 400만 원이면 한 달에 33만 원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물론 작지 않은데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언젠가는 큰 돈이 불어 있을 거다. 그래서 좋은 펀드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오래된 펀드 이런 것들 선택하셔도 되고 좋은 보험 상품 선택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장기로 가시는 장기 싸움. 네, 장기 싸움이니까 절대 깨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상품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보험이랑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불입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네, 연금보험과 연금 펀드의 차이점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상품 추천은 못 해드리지만 이게 어떤 거다라고 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직 PB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세무사가 알려주는 진짜 재테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